저는 서지현이고 올해로 30살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1학년 아들 민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우는 조용하지만 매우 똑똑한 아이로 그의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의 아침을 준비하며 시작되는 하루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민우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어린이 발달센터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제 선택이 옳았는지 궁금할 때도 있지만 민우가 웃으면서 저를 껴안을 때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부산,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는 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광안대교의 야경,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저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우와 해변가를 산책하며 꿈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모래 위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저희 모자의 소중한 시간이죠. 돌이켜보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고 홀로 눈물을 흘린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가 저를 껴안으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라고 말할 때면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 엄마가 되었던 날, 저는 21살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낮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카페는 제가 성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21살이었던 그때 저는 꿈 많고 열정 가득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동교육을 전공하며 언젠가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부산의 항구에서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는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침마다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곤 했습니다. 오후와 저녁이 되면 대학생들과 친구들의 만남 장소로 변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커피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단순한 업무 같았지만 제게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했던 어느 봄날이 기억납니다. 부산의 봄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시고도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카페 안을 가득 채우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커피 주문을 처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봄은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안정된 직업을 찾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카페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평범한 봄날 오후,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손님으로 분주한 시간대였지만 항상 같은 자리를 고수하며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고 매주 몇 번씩 나타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가 바로 강승호 씨였습니다. 강승호 씨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말할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진중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작업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앉아 있었고 저는 그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다주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쁘시네요. 제가 말을 걸자 그는 잠시 노트북에서 눈을 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그런데 카페 분위기가 좋아서 일할 때 집중이 잘 돼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친근했고 그 후로 우리는 간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와 승호 씨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막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지만 고향이 부산이라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내려오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카페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조용한 분위기와 익숙한 환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커피 취향, 좋아하는 계절, 그리고 그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등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건 공부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저는 교육학 전공이에요. 언젠가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육센터를 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꿈이네요. 응원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쩐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모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 저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산에 내려오게 되면 연락할게요. 혹시 괜찮으면 커피라도 한 잔 더 같이 마셔요. 그때부터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였지만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일상, 제 공부, 그리고 부산과 서울의 차이에 대해 웃으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며 우리는 마음속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모 씨가 부산에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고 그 주말 우리는 광안리 해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되자 광안대교에 불이 켜졌고 바다 위로 반짝이는 빛이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말하자 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더 아름다운 건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스모 씨와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진솔한 대화는 제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 같았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거리를 넘어서 서로를 생각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걷거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은 제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뒤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모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단단해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 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임신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저를 휘감았고 당장 스모 씨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광안리 해변 근처 카페에서 스모 씨를 만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스모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과 담혹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지현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임신 소식은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모두가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 내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흘러갔고 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품으려 애썼습니다.
결혼식은 부산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대여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제게 조금 컸지만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괜찮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가까운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되었습니다. 식장은 작지만 아늑했고 스모 씨는 정장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 저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스모 씨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아파트였고,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관리해온 집이라 곳곳에서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스모 씨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현아, 내가 부족하더라도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서로를 믿으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일상은 결혼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겪는 신체적 변화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도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관계 속에서의 미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스모 씨는 여전히 저를 아끼고 돌봐주었지만 때로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저는 앞으로의 날들의 희망을 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저희에게 어떤 여정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해운대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집안 곳곳에서 오래된 가구와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으로 가정의 모든 일은 며느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현아, 가정의 화목은 여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라는 그녀의 말은 마치 교훈처럼 매일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가족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대는 점점 제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를 돌보는 것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모두 맡으니 제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정리한 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우가 밤에 잠들면 비로소 제게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스모 씨가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떡볶이나 어묵을 사와 제게 건네며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고 그의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모 씨의 일이 바빠지면서 그의 태도는 점차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가 점점 늦게 귀가하거나 밤을 새워 회사에서 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노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늘어난 책임감과 아빠가 된 현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텅 빈 저녁 식탁을 마주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스모 씨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기다림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현아, 민우를 좀 더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니? 옆집 아이는 벌써 영어 학원도 다니고 상도 받았다더라. 우리 집 아이도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우는 아직 어리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늘 비교하시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스모 씨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도 가족을 위해 그러시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흘려들어. 그의 무심한 반응에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참아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쌓이는 고독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우를 돌보는 순간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내가 꿈꿨던 행복한 가정일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스모 씨와 함께하며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가 점점 낯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말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어쩐지 이 희망이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의 건강검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스모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의 휴대전화에 손을 대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날은 이유였습니다. 일정을 찾던 중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녁 잘 먹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길 바래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까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마 회사 동료끼리의 단순한 감사 인사일 거야.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메시지의 뉘앙스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친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스모 씨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마음속 의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던 끝에 결국 용기를 내어 스모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가 잠든 뒤 조용한 거실에서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모 씨,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요즘 야근도 많고 좀 힘들어.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동료들이랑 식사도 자주 하나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씩은 해, 왜 물어? 저는 순간적으로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피곤한 표정을 보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제 안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같은 번호로부터 온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저는 그를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야? 이 사람 누구야? 그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더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동료야. 특별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의심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저녁 먹었다는 얘기, 다음에는 더 오래 보자는 얘기. 이게 단순한 동료 사이의 대화라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현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만난 거야? 괜히 걱정하지 마.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없었고 그는 그런 저를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걸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의심이 단순히 제 과도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걸까? 그날 저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혼자 끙끙 앓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스모 씨의 움직임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확인해야만 저를 괴롭히는 이 의심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스모 씨는 평소처럼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그는 짧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뒤따라 그의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그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시지의 주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고 대화는 꽤 편안해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들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을 지켜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느낌이 들었고 차 문을 열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모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당신이 말한 그 평범한 동료인가요?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모 씨는 얼어붙은 듯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여자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스모 씨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현아,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일 얘기하러 만난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저에게 전혀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반쯤 비워진 커피잔,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들의 표정, 그리고 여자가 손끝으로 커피잔을 만지며 보여준 친밀함까지 모든 것이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왜 숨겼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너 걱정할까 봐 말 안 한 거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쌓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라는 거야? 메시지, 여기서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전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길 위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문을 닫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관계의 끝인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과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저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스모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던 날, 저는 담담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스모 씨, 이건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믿음이 없는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가장 큰 벽은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어머니도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지현아, 아이를 생각해봐. 민우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우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현아,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고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양보하고 참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에서 나오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제가 꿈꿨던 미래와의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저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방 2칸짜리 아파트로 크진 않았지만 우리 모자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민우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밥을 먹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우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야.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이혼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어린이 발달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를 도우며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고 퇴근 후에는 민우를 돌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우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그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도 민우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 애썼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고 그의 숙제를 도와주며 웃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현아, 시간이 많이 흘렀네. 민우를 한 번만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고된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 할머니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우를 만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새로운 삶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저희가 가진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우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민우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우에게 과일과 책을 선물로 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야, 잘 지냈니? 공부는 재미있니? 민우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요즘 학교에서 과학이 제일 재미있어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의 이 만남은 긍정적인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 민우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도, 저도, 민우도 모두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경계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민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어린이 발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낯익은 얼굴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승호 씨였습니다. 5년 전의 그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민우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현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너와 민우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정말 한 번은 너에게 말을 전하고 싶었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민우가 친구들과 웃으며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우가 저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부족한 아빠였는데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스모 씨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과거를 정리할 기회를 가진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모 씨, 나도 과거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옳았다고 생각해요. 민우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고 느껴요. 제 말에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의 재회는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로 인해 더 강해졌고 어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민우는 이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저를 껴안으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 듭니다. 그의 웃음은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유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무겁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저를 그리고 우리 모자의 관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힘든 결정을 내린 후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